기대가 돼요. 어떤 분이실지. 네. 정말 광팬이어서 낭독하는 거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치 있는 일일 것 같아서 꼭 오고 싶었습니다. 연애도 오래 했고 왠지 작가님이 보시면 하라고 격려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부탁드립니다. 너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왔니? 나는 너를 꿈꾼 것 같아. 너는 어느 별에서 예쁘게 자라왔니? 나는 널 기다린 것 같아.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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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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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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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You are my love. 이제 너와 내가 똑같은 꿈을 꾸네. 너는 내 옆에 있네. 나는 노래 부르고 너는 춤을 추다가 사랑을 나누네.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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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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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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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You are my lov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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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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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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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o, do, do. 다 같이.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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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are my lov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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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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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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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You are my love. You are my love. You are my love. You are my love. 감사합니다. 음악 잘 들으셨나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송년 특집 북콘서트로 인사드립니다. 북마스터 황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소통하는 남자 북마스터 이창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책 읽고 글 쓰는 문학평론가 허입니다.
12월에는 이렇게 성탄절이 있어서 뭔가 기쁘고 설레는 기분도 들기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 좀 헛헛함도 있어요. 이맘때가 되면 주변의 가족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좀 보면서 이 사랑이란 감정에 조금 더 절실해지는 그런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고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 해 마무리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어떤 네. 분들이죠? 제10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신 두 분이자 또 2019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작가님 두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바로 박상영 작가님, 백수린 작가님인데요. 지금 모시려고 하니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귀한 두 분의 작가님 모셨습니다. 먼저 박상영 작가님들부터 이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박상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주 수줍어하시는데요. 네. 이번에 백 작가님 좀 인사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백수린이라고 합니다.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두 작가님 이전에 우리 여러분 노래 들으셨죠? 네, 러브라는 곡으로 콘서트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음유시인 같아요. 노래 부르고 그 노래의 가사가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뮤지션이자 작가인 요조 씨 나와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요. 이분들께도 여쭤봐야겠죠. 두 작가님은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 네네. 뭐가 있긴 있는데 확실하진 않군요. 네, 저 확신할 순 없기에 어떤 감정에 대해서. 네. 그러나 사랑하고 있는 쪽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사랑할 준비는 되어 있는. 글쎄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 요즘은. 네. 네, 알겠습니다. 백 작가님은 네, 저는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렬하다. 둘 다 같아요네요. 아, 네. 그치만 눈빛에서는 확신이 좀 느껴지는 그런 같아요였는데요. 사실 이제 막 첫 질문을 드린 건데 다짜고짜 사랑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으신 건 대답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맞아요. 예, 하지만 두 작가님께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본 것은 또 두 작가님이 쓰신 작품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영 작가님은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소설집을 내셨고요. 백수린 작가님은 친애하고 친애하는이라는 중편 소설을 내셨는데 이 두 작품이 또 각기 다른 사랑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작가님이 본인의 작품에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저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글쎄요. 제가 명확하게 사랑이 어떤 것이다, 어떤 형태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사실 이렇게 긴 책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좀 그 복잡 다단한 감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 긴 소설집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정리를 하자면 사랑은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백수린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네, 제 소설은 이제 사랑이 이제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뭐 연애 감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엄마와 딸, 할머니와 엄마 이렇게 3대로 이어지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작가님들이 소설 속에서 그려내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 박상경 작가님의 대도시의 사랑법 연작 소설이에요. 네. 이게 한 인물을 둘러싸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사랑들이 등장을 하는데 왜 연작 소설로 고민을 하셨을지 결정하셨을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그 제작 단계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뭔가요?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 같은 신인 작가의 경우에는 특히 그 단편 위주로 청탁이 많이 와요. 그래서 네. 문학 잡지에 작품을 실을 때 뭐 원고지 매수로 100매 내외의 작품을 실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사실 이 작품을 썼을 땐 제이랑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이라는 그 두 편의 별개의 소설이 한 작품이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약간 이게 단편의 분량으로 소화가 안 될 만하다라는 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급하게 청탁이 온 곳에 그 제이와 관련된 내용을 찢어서 제이라는 소설을 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의 서사들을 좀 풍부하게 만들어서 그 엄마와 그 내가 사랑했던 어떤 첫사랑의 존재와 그런 여러 가지 서사들을 담아서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이라는 중편 소설을 쓰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긴 소설 두 편을 발표하고 나서도 내가 이 인물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다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또 다른 청탁이 오거나 그러면은 이 앞선 두 작품이 연작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나머지 작품들도 그 연작의 형태로 내가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얘기에 대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연작 소설로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상영 작가님 보면은 가족과 불화한 슬픈 퀴어 얘기가 아니라 내 옆에 사는 평범한 뭐 내 친구 같은 퀴어 이런 얘기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존의 뭐 퀴어 소설과 조금 다른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비슷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모두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가족과 또 불화하지 않는 서사는 아니잖아요. 네, 충분히 엄청난 불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에 사는 퀴어처럼 느껴졌다 이런 평을 들을 때면 기분이 좋은 게 사실은 그게 이 소설집이 필요했던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대단히 특별한 존재나 대단히 슬픈 존재가 아니라 내 바로 옆에서 살아 숨쉴 것 같은 어떤 존재로서의 퀴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소설집 한 권을 통째로 퀴어 서사에 내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평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감사하고도 또 뿌듯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네. 네, 허위평론가 정말 술술 읽히지 않나요, 이 책?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작가에게 술술 읽힌다라는 네. 표현이 이중적으로 좀 들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뜻이에요? 그렇게 허투루 쓴 작품이 아닌데 너무 빨리 읽어버리면 이게 그럴 수 내 있죠. 작품이 그렇게 예. 빨리 읽고 넘길 작품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뭐 어렵게 읽힌다보다는 뭐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박상영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는 이른바 우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프다? 예, 웃기면서도 슬프다인데 저는 그걸 이제 유머와 페이소스라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소설의 결말을 또 보면 왜 이들은 항상 헤어져야만 하는 걸까? 맞아요, 그거. 예.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을 보는 저의 가치관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모든 관계는 필연적으로 끝이 나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뭐 자력으로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는 편이 전 좋다고 믿는 쪽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계에는 사실 시작과 끝이 있기에 그 관계가 빛날 수도 있고 또 슬플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소설집은 각 그 장별로 조금씩 애정과 사랑의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엔 모두 그렇게 원치 않은 방식으로 끝을 맺는 게 저한테는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런 가치관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혹은 제가 느끼는 감정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했던 작업인 것 같고요.
실은 제가 그런 관계만 해왔던 거죠, 사실은. 언제나 처참한 끝을 맺는 네, 그런 관계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결말을 내기가 힘들었다. 네, 아름다운 결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상영 작가가 그 얘기하는데 네네. 우리 객석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하고 네. 끄덕끄덕거리는 제법 몇 분 아닌 실패해 분들 보신 계세요. 아, 네. 보이셨죠? 여기 관객석을 보면은 이렇게 두 손을 네. 꽉 잡고 그러게요. 우리는 아닐 거야. 예, 네. 아니 우리 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앉아 계신 분들도 손이 저렇게도 쓰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언젠가는 좀 다른 결말을 좀 기대해 보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백수린 작가님의 이번 소설 친애하고 친애하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딸과 엄마의 얘기예요. 네. 근데 이 소설에 대해서 한 평론가가 이렇게 썼어요. 엄마에게 이 네 글자를 적은 뒤 다음에 쓸 말을 고르느라 머뭇거려 본 이들을 위한 소설이다 라는 글이었는데 어떠세요, 작가님?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동의하고요. 이 소설을 쓸 때 생각했던 것이 대부분의 딸들이 엄마를 이제 사랑하더라도 늘 껄끄럽기도 하고 약간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먼 관계잖아요. 그래서 늘 엄마에게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사실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왜 도대체 이 모녀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특이할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 소설이기 때문에 저는 그 평론가의 말이 굉장히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친애하고 친애하는 이것은 할머니, 엄마 그리고 딸로 이어지는 3대의 역할들인데요. 보통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부장적 사회다 보니까 늘 족보에도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어떤 계보들만 나오지 사실 엄마와의 관계 또 할머니와의 관계는 좀 숨겨진 관계잖아요. 그러나 아빠와의 관계보다도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가족에는 중추적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묘사했다라는 것들이 전통적인 어떤 시선과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그렇게 뭐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들로 내려오는 어떤 3대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고 특히 뭐 우리가 역사를 기술하거나 할 때에도 이런 남자 중심으로 내려오는 역사를 기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소설을 쓰면서 어떤 모녀 3대를 다루면서도 동시에 어떤 작은 친애의 역사라는 표현을 어떤 평론가님이 써주셨는데 작은 역사책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썼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세대 유전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자그마한 역사책을 내 나름대로 써보자. 그래서 약간 그런 맥락에서도 쓴 거예요. 네, 이 할머니와 엄마와 딸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네. 각기 다른 관계가 네.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과정들도 다 다를 것 같은데 소설 속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네, 그 할머니랑 엄마라는 어떤 그런 모녀 관계와 엄마와 딸로 이루어진 모녀 관계 이렇게 두 개의 그 합이 있는데요. 둘은 각각 좀 갈등을 하고 있는 모녀 관계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 나중에 소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가 서로 굉장히 대면대면한 사이고 또 엄마와 딸도 엄마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딸을 할머니네 집에 맡기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거리감이 있어서 좀 어색한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몰이해하는 관계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소설이 이해와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용서에 이르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해를 서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백수린 작가님은 모녀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을 하셨는데 또 박상영 작가님의 우럭한 점 우주의 맛에 보면 이 모자 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엄마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사랑하면서도 또 서로 네네. 어떠한 다른 미묘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네. 사랑하면서 증오하는 네. 그렇죠. 애증이죠. 애증이죠. 그렇죠. 네. 보편의 가족 관계가 사실은 그런 것 같고 제가 그 관계를 다룰 땐
사실 걱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냥 너무 미워하는 면만 많이 부각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애정의 요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모자 혹은 모녀 관계 같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도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애증이라는 단어는 확 꽂히지 않나요? 정말 사랑하고도 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네.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음. 분명히 있는 것 같은 그런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이 백수린 작가님의 친애하고 친애하는 이란 제목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들었어요. 네. 친애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적 정의로 찾아보면 친밀히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예전부터 친애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친애하는 누구누구씨 이렇게 쓴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약간 격식을 차리는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네, 보통 대통령이 그렇죠. 국민담화에서 친애하는 그렇죠. 국민 여러분이라고 맞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말에서는 어떤 정말 친한 친구나 친한 연인에게는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전적 정의는 친밀히 사랑하다라는 굉장히 사랑보다 더 가까운 느낌의 단어라는 것이 저는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모녀 관계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이 제목하면 또 박상영 작가님의 작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아까 언급한 이 우럭 한 점 우주의 맛. 이거 제목만 들으면 뭐지? 우럭에 대한 얘기인가? 뭐 아니면 요즘- SF가? 그렇죠. 네. 예, 뭐 워낙 그 음식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그런 소설인가 하는데 또 아니고요. 또 알려진 알려진 얘기기도 하거든요. 아, 예. 네. 알려지지 않. 감별법에 대해서도 네. 여러분들이 저희 소설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거든요. 아. 우럭이랑 광어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으신데 그런 정보가 또 저 네, 모르고 네. 먹었는데. 또 너무 여러분들이 책 사서 보시는데 아무 정보도 안 가져가시면 섭섭하실까봐 제가 또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센스. 네. 네, 감성뿐만 아니라 지식도 아, 네, 네. 충전하는. 그럼요. 네. 또 알려지지 않은 소설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또 중국산 모조 비아그라와 제재, 어디에도 보이지 못하는 소변에 대한 짧은 농담. 이게 한 편의 소설 제목이에요. 네. 이게 제목이 하나같이 다 재기발랄한데 예, 특별히 이런 제목을 이렇게 짓게 되신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일단은 신인 작가의 패기라고 하면 좀 좋은 말인 것 같고 튀고 싶어서겠죠. 한해 평균 그 발표된 수많은 수백 편의 소설 중에서 기억에 남고 싶다는 욕망 하나로 진짜 튀기네요. 예, 튀기는 엄청 튀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중국산 모조 비아그라 땡땡땡 같은 경우는 당해 발표됐던 소설 중에 가장 긴 제목을 가진 것으로 제가 큰 만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가벼운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기우뚱해지는 그런 아이러니 같은 걸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특히 그 우럭 한 점 우주의 맛 같은 경우는 제일 사소하고 뭔가 투명하리만치 무게감이 없는 그 회점과 또 우주라는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한 그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되게 이상하고 좀 묘한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제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드는데요. 우리 유주 씨 얘기 가만히 듣고 계신데 유주 씨 어떠세요? 혹시 두 작가님 작품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두 작가님 모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팬이고요. 박상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너무 운이 좋게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발표하신 책을 거의 제가 정독을 하고 더 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기억도 나요. 네. 네, 엄마를 얼마나 미워하고 또 사랑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네. 네. 그리고 백수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내신 또 책 있잖아요. 네, 오늘 밤은 사라지지 말아요라고 하는 그 책을 또 방금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서 더 반가운 마음이 드는 중이라서 지금 옆에서 얘기 듣는 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요조 씨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대목은 내가 한 번쯤 얘기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박상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도시의 사랑법에 등장하는 제희라는 여성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과 제희와 이제 정말 투닥투닥하면서도 이제 사랑하는, 그러니까 친구로서 너무 사랑하는 그런 우정이 되게 각별한 그런 책으로 이제 이야기로 기억에 남는데요. 근데 그 소설의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아름다움이라고 명명되는 시절이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준 제희는 이제 이곳에 없다. 이 문장이 굉장히 여운이 남으면서 제희라는 친구의 의미도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이제 박상현 작가님한테 이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사실 많은 독자분들이 그 문장에 대해서 감상평을 남겨주시긴 했는데요. 저에게도 그 문장은 그 소설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가고 싶었던 지점이고, 어찌 보면 우정이라는 관계, 사랑이라는 관계에 대한 저의 본질적인, 남들에게는 사실 터놓고 얘기할 수 없지만 소설에만 쓸 수 있는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너무 들끓느라고 알지 못했던 그런 요소들이 비로소 이제 관계가 끝나고 나서야 그때가 진짜 찬란했다는 것을 깨닫곤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찬란했던 관계들이 실은 다 유효 기간이 있기 마련이고요. 특히 감정의 농도가 짙고 아름답고 그럴수록 더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아름다움이라고 명명된 시절이 말 그대로 시절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문장을 쓰고 지금 싶었던 것 같아요. 방청객들의 네. 동의 지수가 높아요. 다들 끄덕거리고 있어요. 유효 기간이 있다 이런 멘트. 그럼요. 예, 유효 기간이 모든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 너무 그래서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동시에 너무 아름다워서 슬프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개인적인 기억 속에서 막 불러오게 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또 요조 씨도 얼마 전에 여자들 간의 우정을 담은 책을 내셨어요. 임경선 작가님과 함께 책을 내셨던데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임경선 작가님하고 한 3개월 정도를 교환일기를 교환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책으로 발표했는데요. 제목은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라고 하는 책이고, 뭐 이제 30대 여성과 40대 여성의 삶과 뭐 사랑과 어른이 되어가는 일, 여타 등등 정말 아주 디테일하고 사소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지금 전찬리에 판매 중에 있고요. 네. 잠시 거기에- 홍보 시간이었습니다. 그 책에 저도 네. 등장하니까 진짜요? 맞아요. 한번- 상영 작가님도 등장해요. 네네 한번 찾아보시는 재미도 쏠쏠하지 않을까. 그 솔찬이 굉장히 홍보 잘하시네요. 제가 작가지 말고 판매를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재능이 또 네. 아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열심히 팔아드릴게요. 네. 오늘 북콘서트장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참가 신청을 받으면서 이분들의 사연도 함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하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았는데, 이 고민을 두 작가님들과 함께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먼저 박상영 작가님께서 첫 네. 번째 사연을 직접 읽어주시죠. 네, 저는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하고 계신 분의 사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목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저를 가장 사랑해요라고 네, 매우 깊은 고민을 털어놓으신 어떤 분이 분이시죠? 계세요. 익명으로 사연을 아, 주셨어요.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남들에게 떳떳하게 보일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저를 가장 사랑하는데요. 가끔 이 공고한 사랑을 위협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조금 겁이 납니다. 이런 태도가 회피성 인간들의 특성이래요. 근데 검색을 해보면 연애할 때 회피성 인간들은 무조건 피해라
당신의 애인이 회피성이라면 당장 헤어져라는 식의 게시물만 왕창 나오더라고요. 도망가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좋은 사연을 주셨어요. 네. 근데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I love myself 뭐 이런 거 네네. 이찌가 많이 또 노래를 예. 하기도 했죠. 달라달라라는 노래에서 I love myself라고. 네, 맞아요. 네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냥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거는 조금 깊습니다. 네네. 그럼요. 예. 네. 예.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세계가 단단한데 그 세계가 부서지는 것을 겁내하시는 분 아닐까. 또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공고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겁내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깨지지 않을 걸 아니까. 그래서 오히려 남들보다 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저도 경험담. 그럼요. 대외적으로는 되게 뭔가 스스로를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위장하곤 하지만 아니었어요? 아니 저는 사실 되게 소심하고 지금도 막 너무 부끄럽고 아니 어디서 부끄러움을? 집에 혼자 가서 매일 막 후회하고 침대맡에서 울고 막 그러고. 오늘 우시는 건가요? 오늘도 그렇지 많은 않아 눈물이 보이는데. 예비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런 걸로 봐서는 이분도 약간 그런 저 같은 종류의 분이 아니실까.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런 벽들이 깨진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 오히려 이런 깨지는 경험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한계까지 갈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깨닫는 게 또 한 가지의 나를 사랑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모든 연애는 사실 나 자신을 더욱 좋게 만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저도 막 글로 사랑을 배웠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합디다. 네. 네, 뭐 이론도 중요하니까요. 네네네. 저는 네. 요조님이 또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 그러니까 네, 궁금해요. 근데 저는 보니까 여기 답이 있어요, 질문에. 어디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도망가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그냥 저는 이 보내주신 사연을 그냥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그대로 제가 앞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 상정을 하고 얘기하자면, 저는 저를 가장 사랑하는데요. 이 사랑을 위협할 정도로 당신이 좋아져서 겁이 납니다. 게시판을 보니 저 같은 회피성 사람이랑 상대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랑 연애하고 있다면 당장 도망치라고 하고, 그런 글만 왕창 있어서 나는 당신을 좋아하면서도 겁이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도망가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제가 그런 고백을 듣게 된다면 저는 겁 안 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뭔가 명쾌해졌어요. 말로 못하면 종이라도 적으면 되는 게 아닐까 그러게요. 싶기도 하고요. 이걸 적을 정성으로 직접 말해라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쓸 정성으로 알겠습니다. 정말 귀한 답을 주신 것 같아서. 네, 뭔가 느낌표를 얻으셨기를. 자, 이번엔 두 번째 사연 또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사연은 엄마와의 사랑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백수린 장관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 몇 자 적습니다. 저희 엄마는 25년을 한 자리에서 분식집만 운영한 사장님이세요. 사실 아버지가 좀 아프셔서 약값을 대시느라, 그리고 세 딸을 키우시느라 본인의 삶을 모두 분식집 주방에 내던진 거죠. 그런데 며칠 전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분식집을 정리하고 나면 남편하고 고속도로에서 뻥튀기라도 팔 거라고요. 그렇게라도 자식들한테 민폐는 끼치지 않고 싶다고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엄마는 여지껏 그렇게 사셨으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딸로서 앞으로 어떻게 엄마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저희 엄마가 좀 편해질까요? 고민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따님의 고민이 막 느껴져요. 좀 뭔가 여기서도 애증 같은 거, 조금 부채감 같은 그런 감정도 느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연은 익명이 아니에요. 이은주 씨가 보내주신 글인데 혹시 오늘 참석을 하셨을까요? 네. 이은주 씨 저기 계시네요. 혹시 마이크를 좀 건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는 조금 편히 누리고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좀 딸로서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은주 씨.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이 조금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살짝 아까 애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살짝 이해가 됐는데, 이게 참 하루하루 어른이 돼간다는 거, 나이가 들면서 실감하는 거는 그게 엄마의 부재가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가족이 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긴 하는데 이제는 그만 좀 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사실 세대 간에는 다 자기가 자라나온 시대적 환경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 간 소통은 일단은 나의 문법대로 그들이 바뀌기를 바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백수린 작가님은 어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요? 근데 사실 저도 오늘 엄마를 섭섭하게 하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할 처지인가 싶기는 하지만 모녀 관계도 그렇고 다른 가족 관계도 그렇고 뭐 연인과의 관계, 친구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갈등이라든지 섭섭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게 왜 들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각자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표현 방식과 각자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방식이 언제나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혼자 밥을 먹게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 혼자 밥을 잘 먹어서. 근데 저희 엄마는 밥을 꼭 같이 먹어야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해서 되게 오랫동안 싸웠었는데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내가 같이 웬만하면 밥을 먹어주고 엄마가 나를 쳐다보고 얘기해주지 않아도 엄마가 저렇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으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가 아마도 사연 보내주신 분과 엄마의 관계 속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따님은 사랑하는 방식으로 어머니가 뻥튀기 장사 안 했으면 좋겠고 저라도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어머니 살아오신 환경 속에서 노년에라도 뻥튀기 장사를 해서라도 경제적 독립을 갖고 있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신에 사랑을 느끼는 거는 딸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를 같이 보러 가준다거나 목욕탕을 같이 가주거나 뭐 그런 거를 더 사랑의 방식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원하는 방식을 찾아주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 요새 많이 하고는 있는데 오늘도 엄마를 서운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서운했다. 박 작가님은 어때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우예요. 저희 어머니도 사실 가장이셨고 그래서 뭔가 돈 한 푼 쓰시는 걸 특히 스스로에게 쓰시는 걸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저는 그런 어머니한테 자본주의를 가르쳐 드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엄마 이거는 엄마가 나를 기르는데 쓴 돈에 비하면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니까 투자한 돈을 원금을 회수한다고 생각해라 라고 하니까 정말 너무 신나게 회수하기 시작하셔서 이제 뭐 한 번 제가 그냥 이제 옷 사드리려고 좀 어디 중요한 날에 입고 가라고 그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드려 버릇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 내려갈 때마다 엄마가 자꾸 그 백화점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랑 밥도 거기서 먹자고 하시고 머리도 거기서 자르자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엄마를 잘못 가르쳤다라는 생각도 너무 들지만 많이 가르쳐 드렸네요. 네네. 근데 어머니들께서 처음에는 다 손사래를 치시거든요. 싫다고 안 받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정작 안겨드리면은 환불하시지는 않는다. 제 경험상 절대 환불하시진 않으니까 일단 쓰게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고 어찌 보면 그것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대 간의 통합일 수도 있겠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통합되자, 소비로 통합되자라는 그런 작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는 이 얘기가 자본주의 얘기까지 확대될 줄은 전혀 네, 몰랐는데. 그것이 또 아유. 소설가의 자질이지요. 네. 네. 자, 백화점 갑시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도 필요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은주 씨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요조 씨 노래 한 곡을 또 청해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왜 이 곡 고르셨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사실 이 노래는 제가 친구가 결혼할 때 결혼 선물로 만들었던 노래예요. 정말 진짜 그냥 사랑이 아니라 평생을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사랑을 갖게 된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이긴 한데 은주 씨 사연을 듣고 보니까 그게 비단 연인이 아니라 엄마와 딸의 사랑도 사실은 평생을 가져가야 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셔도 이 노래는 굉장히 유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박수로 요조 씨의 그런 사람 청해 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아침에 제일 먼저 보는 사람
너무 노래 좋다. 지금 여기 분위기랑 지금 약간 해가 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멋있는 곡이었어요. 내가 가사를 보고 눈물 난 게 갑자기 비가 내려도 필요한 우산은 하나. 이제 그런 사이가 된다는 거고요. 다들 그래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뭐 얼굴들 지금 있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참 기쁨이에요. 근데 기쁨인 동시에 또 고통도 있어요. 그 사랑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그 말이 뭔지 아마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사랑을 안 해봤을 땐 사랑을 하면 되게 잘할 것 같고 예, 끝없는 사랑을 할 것 같은데 네. 예, 사실 서툴어요. 그렇죠. 그 누구나 다 그래요.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그 첫사랑은 아. 이런 말 있잖아요. 첫사랑은 반드시 실패해.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오가는데 맞아요. 그건 사랑의 언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박상영 작가님의 우럭한 점 우주의 맛 그 소설을 쓰게 된 경위가 첫사람의 미숙함 또 서투름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라고 밝히셨는데요. 박상영 작가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첫은 사실 미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격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동시에 그렇게 격렬하고 제어할 수 없는 속성의 것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네, 그 끝이 예비된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그 소설 속에 또 하나의 첫 관계가 등장하는데 그 엄마와 화자의 관계, 나의 관계도 역시나 엄마도 내가 첫 번째 자식이고 나 역시도 엄마라는 관계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모두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필연적인 실패와 그런 오해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도 비극인 것은 그 실패와 어떤 남은 잉여의 감정을 갖고도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가야만 하는 그런 관계라는 점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소설을 쓰면서 어떤 모든 종류의 첫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참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배우고 어쨌든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번에는 이런 똑같은 실패 절대 안 할 거고 이런 남자는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이런 다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보면 혹시 작가님들은 그럴 때마다 힘을 잃을 때마다 어떤 계기로 동력으로 계속 나아가시는지 갑자기 문득 그런 게 궁금하네요. 그런 동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랑이 끝나면 좀 자책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어쨌거나 이 서사가 어떻게 보면 비극으로 끝났을 수 있지만 저는 소설가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소설을 다 읽으시는 분들이니까 우리에겐 서사를 다시 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야기를 다르게 쓸 수 있고 대탓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고 실패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빛나는 순간이 있었던 어떤 때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 다음 연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책하지 않는 것. 네, 맞아요. 정말 너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많이들 그렇지 않나요? 이제 한번 망하고 나면은 굉장히 자기 탓을 하다가 저는 아무래도 작가이다 보니까 언젠가 이 감정도 써먹을 날이 올 것이다. 저도 그 생각해요. 그 생각을 아주 좋은 하면서 소재다. 용도가 있다. 그 작가가 되기 전과 후가 가장 나뉘어지는 게 이 거지 같은 경험도 언젠가는 내가 써먹을 날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버티기가 훨씬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작가로서 유일한 어떤 강점이 아닐까 싶고 사실은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괜찮아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어쩔 수 없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자기 서사화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대단히 좋았거나 대단히 나쁘거나 하는 어떤 가치 판단이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내가 겪어왔던 많은 일화들의 목록이다. 그래서 지금은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계였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에서부터 조금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면 제가 지금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저랑 만났던 사람들이 직업을 하고 일어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쯤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포장을 되게 잘하셨어요. 네네네.
작가님의 이 인생의 한 챕터를 네, 네. 채우신 분들이 또 네. 다음 어떤 이야기로 또 그러니까요. 어떤 제목으로 그 나오실지. 댓글 달릴까 봐 지금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네. 안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작가님들은 글을 쓰시고 우리도 살면서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버릴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 확실한 답을 또 찾으실 수 있으니까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랑 같이 판매 나셔도 될 것 같아요. TMC로. 지금까지 저희끼리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오늘 특별한 분들을 모셨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했다고 네. 들었어요. 네, 여기 계신 방청객 분들의 네. 또 질문도 궁금한데요. 여기 앞에 지금 질문 트리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여기 오신 분들의 질문을 이렇게 받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직접 이 질문 트리에 질문들을 뽑아서 좀 답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작가님께 직접 던지는 질문이군요. 네. 그럼 먼저 박상영 작가님이 질문을 뽑아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잡아주세요. 네. 슬럼프가 찾아올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슬럼프인 것 같아요. 좀 등단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소설을 쓰고 빠른 속도로 작품집을 내다 보니까 어떤 쉬는 시간이랄지 뭔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등단 이전에 제가 쌓아놨던 이야기거리들을 많이 소진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사실 글이 잘 안 써지는 와중이거든요. 오늘도 임박한 마감을 뒤로 한 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앉아 있는데요. 저는 그냥 그것을 인정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이 시간이 슬럼프라고 이름 붙이면 정말 내가 슬럼프가 되겠지만 오히려 왜 물이 넘치기까지는 물을 다시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채우는 시간 동안은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깥에서는 볼 수 없기 마련이니까 다시 넘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뭔가 이야기거리를 모으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러니까 조금 죄책감이나 불안감도 덜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슬럼프를 겪고 계신 분들도 나는 지금 내 내면에 어떤 우물이나 어떤 컵 같은 거를 조금씩 채우고 있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흘러 넘쳐서 뭔가를 해낼 날이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채우는 순간이다. 네. 물론 이러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돼. 다 엎어버리시는 거, 또 드라마틱한 거 좋아하시는 아나운서님이시네요. 그래도 네. 채울 때까지 네. 한번 기다려보자. 네,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백수린 작가님도 여기 트리에서 한번 네. 직접 골라보시겠어요? 네. 일단 제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뽑아봤습니다. 제 주변에서 작가님의 단편 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요를 너무 좋아합니다. 친애하고 친애하는 애 팬도 많습니다. 작가님은 글을 쓰실 때 어떤 방해 요인이 있는지 어떻게 그걸 물리치고 작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방해 요인? 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를 글 쓸 때 제가 제일 느끼는 가장 큰 방해 요인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 그게 좀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그걸 물리치는 방법으로는 그래도 작가로서 생활이 시간이 좀 쌓이고 그렇게 되면서 약간 이것이 약간 감기와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불안이 찾아오고 내가 이거를 완성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아, 이건 또 감기 같은 게 또 내가 걸렸구나. 근데 나는 감기를 언제나 조금 지나면 나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도 좀 있으면 지나갈 거고, 나는 이 똑같은 불안을 느끼면서 지난 작품도 완성했지. 그러니까 또 완성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작가님들이랑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이분도 나랑 조금 비슷한 생각을 하셨네? 혹은 나랑 같은 걸 봤는데 조금 다른 생각을 하셨네? 라는 좀 훅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 또 요조 씨의 노래를 한 곡 더 청해 드릴 텐데요. 저는 아주 좋아하는 곡이에요. 어떤 곡인지 요조 씨 직접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닿지 않는 천장에 손을 뻗어보았지. 별을, 진짜 별을 손으로 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너의 앞에 한쪽만 무릎 꿇고 저 멀고 먼 하늘의 끝 빛나는 작은 별 너에게 줄게. 다녀올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볼 수 없는 것을 보려 눈을 감아 보았지. 어딘가 정말로 영원이라는 정류장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뭔가 잔뜩 들어있는 배낭과 시들지 않는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우리 영원까지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좋죠. 정말 좋네요. 그죠. 그 가사라는 게 참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를 주잖아요.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닿지 않을 천장에 손을 닿아 보았네. 너무 훌륭하고요. 또 하나 볼 수 없는 것을 보려고 쳐다본 게 아니라 망원경을 든 게 아니라 눈을 감았네. 야, 이거 참 본인이 직접 쓰신 거예요?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시인들이 꼽은 가장 아름다운 가사 중에 포함된 곡이기도 하죠. 1등 하셨죠? 네. 계속 박 작가님 옆에서 네, 제 진짜 코러스를 좋아하는- 넣으시는 거예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말씀하시지. 웃으셔서 좋은 줄 알았네요. 저한테만 제가. 들려가지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 네네. 네, 정말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는요 낭독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두 작가님들께서 이 소설 속에 사랑에 대해서 쓰신 정말 수많은 문장들이 있는데 그걸 작가님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최애 가장 좋아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으시겠죠. 뭐 바로 네,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알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네네. 작가가 최애적 문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독자가 느끼는 것은 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네네. 지금 읽는 건 작가의 판단인 거죠. 사실 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까지도 덩달아 좋아진 문장들도 있기는 한데 오히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장들을 짚어주시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읽을 문장은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문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러면 보시면서 혹시 작가님 스스로 예. 최애의 문장 그러니까요. 한번 봅시다. 네,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표제작에 나오는 문장이고요.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문장이고 이 소설집을 정리할 수 있는 문장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약과 물을 챙겨주고 입술이 갈라지면 립밤을 건네주고 내 방에 암막 커튼도 달아주고 간지러운 등도 긁어주고 나보다 먼저 욕실에 들어가 공기를 데워놓는 그런 사람은 너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 네가 엄청 필요해 교호야. 나는 자꾸만 흐려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서울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도시로 향했다. 라고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네. 네. 그런 사람이라는 단어가 네네. 인상 깊은데 요조님의 노래하고 아까 네네. 겹쳐지네요. 사실 근데 거짓말 같지만 제가 이 소설 쓰면서 방금 부르신 노래를 되게 자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본의 아니게 또 제가 아나운서님 귀를 또 많이 다치게 해드렸는데 네, 가사를 다 외우고 있어요. 제기는 이쪽으로만 열려 있어서 네네. 괜찮았어요.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그죠? 몰랐어요. 네. 영광이에요. 네. 진짜 자주 들어요. 아직도. 자, 네. 다음 그럼 최애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백수린 작가님도 밑줄을 그어주셨어요. 네. 저도 이거 소설 약간 후반부 쪽에 그 딸인 그 모녀 3대 중에서 딸인 이나가 나중에 무대 디자이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나오는 대목이에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수기 때문에 무대 디자인을 하고 싶어졌다는 말이에요. 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것이다. 네, 부숴야 할 줄 알면서도 짓기 때문에 오직 그뿐이다. 네, 이 문장이군요. 백수린 작가님은 이 문장 어떻게 좀 꼽으셨나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리고 제가 소설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고요. 부술 줄 알면서도 짓는 무대 디자인처럼, 그러니까 부숴야 할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짓는 무대 디자인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도 그 사랑을 해봤자 실패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스타인을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건 언제나 실패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노력해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전 어떻게 보면 사랑의 본질인 것 같아서 네, 이 구절을 뽑았습니다.
오늘 처음에 했던 이야기와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최애 문장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해가 어느덧 질 때까지 이제 슬슬 하늘색이 바뀔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네.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작가님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백수린 작가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 되게 긴장을 많이 하면서 왔는데요. 다행히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걱정을 했던 것이 이제 12월인데 과연 오실까?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면서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설이라는 것을 아직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셨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뜻깊은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박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역시나 같은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요. 그리고 사실 글쎄요,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다른 무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되게 열심히 이렇게 독자분들께서 지지해 주시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열심히 들어주시고 고개도 잘 끄덕여 주시고 또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 받아주시고 그러셔서 굉장히 풍성한 자리였던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또 요조님께서 불러주셔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백수린 작가님과 몇 번 행사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또 감정에 대해서 정말 나노 단위로 굉장히 잘 쓰시는 작가님과 글쓰기나 이런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뜻깊은 연말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2명의 작가가 아니라 3명의 작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요조 씨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네, 저도 오늘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분들과 또 제가 진행하시는 분들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인데요. 이렇게 같이 연말에 뜻깊은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뜻깊은 연말 그리고 또 희망찬 새해 다들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3명의 작가님 모시고 한 국토크 좋았죠? 네, 여러분 너무 좋은데요. 저는 지금 요 겉장이 박상영 작가님의 대도시의 사랑법, 자동차가 있고 강이 있고 저 멀리 스카이라인이 보여요. 이 모습이 바로 여기 노들섬에서 저기 여의도를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사랑이라는 얘기 다 예찬도 하고 여러분 또 사랑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의 문법, 사랑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눈 것 너무 즐거웠을 것 같고요.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랑을 담뿍 담고 또 내년도에 또 새로운 사랑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송년 특집으로 꾸며본 TV 책방 북콘서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새해인 2020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ristmas time is here. Happiness and cheer. Fun for all that children call their favorite time of year. Snowflakes in the air. Carols everywhere. Olden times and ancient rhymes of love and dreams.
감사합니다. 일단 작가님들을 실제로 봤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고 그 노래 부르는 것도 정말 감성 있고 좋았어요. 그리고 작가님들 개인적인 얘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좀 신기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콘서트랑은 다르게 약간 대화의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 제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게 너무 좋았고요. 평소에도 사실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 되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다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어서 너무 좋았고 하나도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중간중간 계속 그렸거든요. 그냥 이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사실 사진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이 이렇게 그림으로 남기고 싶을 만큼 좋은 기억이었어요.